The future. The polar ice caps have melted, covering the Earth with water. Those who survived have adapted to a new world. 안녕하세요. 영화 속 과학 이야기 MMS 기획의 제로제이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신기한 장면이나 궁금했던 생각들을 과학 이야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과학 이야기를 나눌 영화는 1995년 개봉작으로 워터파크 액션 어드벤처 영화 우리의 영원한 보디가드 케빈 형님이 출연하는 작품 워터월드입니다. 독특한 세계관과 흥미로운 스토리가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와 얼음이 모두 녹아 해수면이 높아져 지구의 육지와 인류의 문명은 깊은 바닷속으로 잠긴다. 시간이 흘러 살아남은 소수의 인간들은 바다 위를 표류하며 인공섬을 만들어 그들의 인생을 막힌 채 힘든 생존을 이어가는데, 한편 세계는 무법천지로 변해버렸고 약탈을 일삼는 해적 집단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변해버린 세상과 환경 속에 완벽히 적응하여 나홀로 생존을 이어가던 주인공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중한 흙으로 물과 식물을 교환하기 위해 인공섬에 들리지만 해적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한 여인과 꼬마 소녀의 도움을 받아 인공섬을 같이 빠져나오게 된다. 그리고 꼬마 소녀의 등에 새겨진 문신에는 전설로만 전해오는 최후의 육지 드라이랜드로 가는 방법이 적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렇게 바다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다 보면 무인도에 고립되거나 바다에서 표류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생존에 꼭 필요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왜 바닷물을 마실 수 없는 걸까요? 우리가 마시는 물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리고 바닷물에는 왜 짠맛을 내는 소금이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럼 바다가 왜 짠맛을 내는지 과학 이야기로 한번 알아볼까요? 영롱한 푸른빛으로 빛나는 지구는 표면의 약 70%가 바닷물로 덮여있는 물의 행성입니다. 그중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물의 비율은 97.2%는 바닷물, 2.15%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와 얼음, 0.63%는 땅속에 있는 지하수, 0.02%는 강과 호수, 0.001%는 기체 상태로 공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씻고 마시며 사용하는 물은 지구 전체 물의 0.1%에도 못 미칩니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며 물이 없었다면 지구에는 생명체도 사람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 소중한 물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바닷물은 무려 60가지 이상의 원소가 녹아있으며 이 성분을 염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짠 정도, 즉 염료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 염분입니다. 바닷물은 96.5%의 순수한 물과 3.5%의 염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바닷물은 1kg 안에 염료 약 35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35g 속에 함유되어 있는 각 염료의 구성 비율은 염화나트륨 77.74%, 염화마그네슘 10.89%, 비율로 염분비 일정 법칙에 따라 이러한 상대적인 비율은 지구상의 어느 바다에서나 동일합니다. 염류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나 염분의 농도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죽은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 너무 높은 염분으로 생물이 거의 살 수 없어 붙여진 이름이며, 염분이 높아 물의 밀도가 커져 사람이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뜰 수 있는 곳입니다. 바닷물이 짠 이유는 염분 속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이 77%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쓴맛을 내는 염화마그네슘도 10%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 즉 소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다에 생긴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 지구가 처음 형성된 당시 암석에 포함되어 있던 소금 성분이 육지에 내린 빗물에 녹아 시냇물로 흐르고 강으로 흐르고 바다로 흐르고 증발되어 구름이 되고 다시 육지에 비가 내리고 시냇물로 흐르고 강으로 흐르고 바다로 흐르고 증발되어 구름이 되고 다시 육지에 비가 내리고, 이런 물의 순환 과정을 반복하며 오랜 기간 조금씩 물은 소금을 바다로 운반하였고 바다에는 소금 성분이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옛날 옛적에 소금이 나오는 요술맷돌을 바다에 빠뜨렸다는 이 뭔 개소리야! 그렇다면 왜 우리는 소금이 함유되어 있는 바닷물을 마실 수 없는 걸까요? 우선 결정적인 이유로는 너무 짜요. 그리고 각종 세균 및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 먹으면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무게 70% 정도는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염분 농도는 0.9%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의 인체는 신기하게도 물과 염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2% 부족 시 갈증을 느끼고 소변이 탁해지며 땀을 덜 흘리게 되고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4% 부족 시 혈액 농도가 짙고 흐름이 나빠져서 피부가 수축되며 심박도 올라가게 됩니다. 7% 부족 시 혈압 유지가 어려워지며 장기 손상을 입게 됩니다. 10% 부족 시 체온 조절이 안 되어 주요 장기가 가열될 수 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First blood. 반대로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물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는데요. Double kill. 한 번에 많은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묽어져 의식 저하와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표. 체내 나트륨이 부족하게 되면 탈수, 정신 이상, 구토, 발작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Triple kill. 반대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갈증, 고혈압, 골다공증, 심장병, 뇌졸중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Quadra kill. 이렇게 우리 몸은 수분과 염분이 일정하게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내에 있는 염분 농도보다 높은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물은 삼투함 현상에 의해서 반토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내 세포에 있는 수분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바닷물을 먹을수록 더 심한 탈수 현상을 보이게 되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Penta kill. 우리 생활 주변에도 대표적인 삼투함 현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도 농도 차이로 수분을 빠져나가게 하여 배추의 숨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Hexa kill. 이러한 이유로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물의 순환 과정으로 생기는 바다의 수분과 체내 균형을 유지하는 염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금 3대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황금, 둘째는 지금, 셋째는 소금. 음식의 간을 맞추어 맛을 내고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소금. 바다의 진정한 보물은 소금이었군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제작하기 전까지 바다의 보물은 원피스라고 생각했. 이제는 알 것 같네요. 바다의 보물이 무엇인지.